저는 아이의 예민함은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냥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만약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이런 적응 기간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령이 낮을 경우, 그럴 때는 사실 아이가 울었을 때 정말 적절하게 교사가 거기에 대처를 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응 기간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아이가 울어도 그걸 그냥 이제 1시간 넘게 방치하고 아이에게 적극적인 이제 돌봄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이제 좀 아이를 이렇게 부적절하게 훈육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감각 통합의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예민한 아이가 부모랑 이제 좀 떨어지지 못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껌딱지 성향이 예민한 아이일수록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애착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분리불안 같은 것도 그맘때에 다 사라졌어서 아이를 잘 기간에 보냈었는데, 정말 딱 그 한 시간이 뭔가 도화선처럼 터지면서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이제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저 같은 경우는 하게 됐었고, 물론 아이가 좀 더 그냥 예민하지 않으면 그런 교사들이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반응을 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가 정말 예민해서 저희 아이 같은 경험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럴 때 엄마와 아빠, 부모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은 이제 필수적으로 기간에 CCTV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CCTV를 이제 보자고 말을 잘 못 하시죠.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거를 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CCTV를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CCTV를 보면서 이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CCTV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관에 정당하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다른 아이들 뭐 초상권이나 뭐 다른 아이들 얼굴을 가려야 돼요 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서 안 보여주시려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때부터 더 의구심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 전화를 하면, 경찰이 동행을 하면 바로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CCTV를 이제 확인하고, 제가 나중에서 이제 책을 쓰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CCTV를 보는 거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당히 이제 신청을 하셔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CCTV 보여달라는 거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관의 CCTV를 열람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알아보실 때 CCTV가 있는 곳인지를 또 체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예민함은 특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예민한 아이의 특징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다 재능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좀 더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좋은 걸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독일 최고의 관계심리 전문가 롤프 젤리는 그의 저서에서 예민한 아이는 남을 잘 이해하고 관심사를 쉽게 포착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강렬하게 인지하는 예리한 관찰자이기 때문에 강렬한 인지를 통해서 음악이나 문학, 예술을 접할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체험을 하고 그쪽으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치한 교수님이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는 책에서 예민한 아이는 관찰력이 좋고 다른 사람의 기분, 생각,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다 보니 공감 능력이 좋고 배려심이 강하고 또 오감이 발달해서 이런 예술 경험을 잘할 수 있다 보니 그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미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인지적인 거나 학습적인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 예술, 체육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아이의 예민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어주려면 그거는 그저 되지는 않고 부모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좀 그래도 하셔서 예민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묘가법을 가지고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아이 키우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저도 아직 당연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6살이지만 아직도 저도 아이를 재우기 힘들고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기는 언젠가는 또 지나갈 것이고 그 시기를 단축시키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이를 세심하게 부모가 난초를 키우듯이 어떻게 잘 보살피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서 좀 더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길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